안녕하세요. 미래탐구 엔젤스 이슈센터 임소민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올해 연세대 정시국제계열 입시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씀드리고 면접 수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래탐구 엔젤스 입시센터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 방문각이라는 회사에서 공무원 국어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서울대,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많은 아이들의 면접을 지도해서 상당히 좋은 입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12월 20일, 즉 2차 취업이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연세대학교 올해 입시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작년 24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국제결에 합격한 아이들, 그리고 23학년도에 합격한 아이들까지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전형 일정과 전년도 기출 분석, 그리고 수업 방식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세대학교의 현재 시점으로 8명이 합격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당히 예비 번호가 앞부분까지 올라온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합격자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면접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수형이나 기획균형,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이 거의 동일한 유형의 면접입니다. 제시문을 보고 나서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답변을 녹화하는 형태의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이들 모두가 이번에 치르게 될 정시국제일 면접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은 상당히 연세대 정시 입시에서 좀 특징이 두드러지는 그런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영어 최저가 1등급이었기 때문에 거의 반올림을 하자면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정시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결코 적은 편이 아닌데 이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인원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합격자가 많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씩씩거리는 무지 친구는 현재 저와 함께 연세대학교 면접 수업을 같이 하면서 비대면 피드백 조교로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원래 점수 공개 기준으로 작년에 한 90명을 뽑는데 한 170등 정도. 사실상 면접으로 뒤집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던 그런 정시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준비를 정말 성실하게 했고, 이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정시국제계열에 지원하고자 하신다면 한 2배수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전공 기준으로 약 2배수 정도까지는 면접에 정말 유의미하게 투자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게 비대면 녹화 면접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친구도 170등 언저리였는데 합격을 했고 뒤에 또 유사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배수 안에 안 들어가 있었던 아이도 연세대 합격을 했고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면접으로 좀 결과가 많이 뒤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ISA 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3학년도에 제가 국제계열 수업을 시작했었는데 이때도 융합인문 사회과학부, UD, 그리고 ISA까지 합격생을 모두 배출하였습니다. 올해 전형 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에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2일에 원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 3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12일에 2단계 평가 대상자가 발표한 뒤에 면접을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상 준비할 시간이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하루 정도 준비해서는 좀 유의미한 결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그리고 13일까지 매일매일 수업을 세 타임을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소 수강 횟수는 한 3번 이상,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업을 한 4번에서 5번 정도 들어주면 가장 좋습니다. 올해 연세대학교 정시국제계열 전형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수시 2월 인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UD 10명, 그리고 하스 18명, ISA 21명 정도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몇 명 정도 더 증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에서는 1단계에서 3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작년 전공 기준으로 2배수 정도에 있었던 아이가 합격한 사례와 같이
이 비율 안에서 한 2배수 전후까지는 면접으로 유의미하게 뒤집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면접 유형을 보게 되면 출제 교육 과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연세대학교 정시 면접이나 수시 면접은 모두 제시문을 읽은 뒤에 학생이 이에 대해서 약 5분 동안 답변을 말하고 그것을 녹화하는 형태입니다.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면접관에게 말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내가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명료하게 답변을 정확한 답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 유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하고,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평가 자체는 현장에서 태블릿을 녹화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녹화한 영상을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는데 영어 제시문이 하나 정도 포함되는 것이 정시 국제계열 면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시문에 대해서 읽고 답변을 하는 것은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답변하게 됩니다. 이번에 나왔던, 즉 올해 1월에 나왔던 문제죠. 24학년도 연세대 국제계열 정시면접 기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면접의 특징은 활동 우수형이라는 수시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이라는 수시 전형 모두에서도 1번에서는 비교 분석 문제가 나오고 2번에서는 제시문 라를 평가하거나 다른 제시문과 연결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시간이 8분, 답변 시간이 5분으로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읽는 속도 자체도 빨라야겠으나 문제지의 표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핵심인지 선별하고 그것에 대해 답변하는 훈련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제시문 가나다의 관점을 비교하라는 것이 거의 고정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 라를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을 분석하는 것도 거의 고정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제시문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서는 어떤 형태의 지문이 나오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제시문 가를 보게 되면 파놉티콘이라는 것의 어원이 나오고 이것을 벤담의 파놉티콘이라는 것 그리고 현대의 파놉티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시문에서 학생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연세대학교 문제는 제시문 안에서 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까지도 봐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지털 파놉티콘의 특징이 현대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제시문 라를 통해서 추론하는 것이 문제 2번의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심은 나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연세대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항 자체에서 칠면조라는 것을 사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재지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AI의 목표는 데이터 안에 있는 규칙을 학습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 데이터가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칠면조의 사례에서 이 칠면조가 자신이 먹이를 먹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죽어서 오븐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통해 데이터 자체의 오류 가능성 혹은 AI에 대한 맹신의 허점 같은 것을 짚고 있는 그런 제시문이었습니다. 다음 제시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뜻대로 하세요라는 희극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시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변화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연기하는 배우이자 타인 연기를 지켜보는 관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가 등장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쇼처럼 연출하는 행태가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짚어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SNS 사용자들은 온라인 자아를 위해서 오프라인 삶을 기획하고 조작한다라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문제를 떠올려 보면 연세대학교 문제 1번은 재지문 가나다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SNS를 위해서 오프라인 삶을 기획하고 조작하는 것,
그리고 앞에 페이지를 다시 보게 되면 AI가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제시문 각까지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현대 디지털 파놉티콘이라는 것이 감시 체계로 작동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수준의 무언가가 아니라 새 제시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주제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연세대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서 하나가 영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워할 만한 단어들은 밑에 이렇게 뜻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독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종은 종 특유의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공개하려는 동기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뭔가 제시문을 다시 좀 본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영장류와는 다른 특징이다라고 비교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은 아까 제시문 라를 토대로 가와 다를 분석하시였습니다. 그런데 라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 인간이 자기 공개를 하는 것이 종 특유의 동기다라고 한다면, 가에서 현대 디지털 파노티콘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종특유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계속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들이 활용해서 나에 대해서 저 잘 알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라를 토대로 다를 분석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것, 즉 인터넷이라는 곳에 나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것은 종특유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기에서 좀 중요하다고 할 만한 것은 이런 데이터 자체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두 개 자체가 그냥 봤을 때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제시문 내용을 읽어내고 연세대학교 역대 기출들을 통해서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당히 까다로운 스타일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시한 해설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SNS로 요약된 정보통신 기술이 개인의 자아와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토대로 가나다를 비교했어야 문제 1번의 답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가에서의 핵심은 감시자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 나에서의 핵심은 자료에 기반하여 세운 규칙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 다에서의 핵심은 이러한 데이터가 편향되거나 왜곡되기 쉽다는 것, 라에서의 핵심은 자기 노출이 인간 고유 본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연세대학교 문제란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국어를 풀어내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논술을 말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업은 1월 3일에 개강해서 1월 13일까지 매일 진행이 되고 세 타임이 열립니다. 그리고 저는 대규모 수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3대1 그룹 수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타임은 1시에서 2시 50분까지 1시간 50분, 두 번째 타임은 3시에서 4시 50분까지 1시간 50분, 세 번째 타임은 5시에서 6시 50분까지 이렇게 1시간 50분 세 번 진행을 합니다. 혹시 1대1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아마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항상 사전 과제와 유튜브 기출 해설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과제에 대해서는 그 작년에 합격했던 조교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 특징에서 제가 가장 자신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학생, 조교 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세 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톡을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이후에 질문이 생겼을 때는 톡방에서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구글 독스 피드백 레포트를 제공하고 있고 제가 직접 제작한 교재, 그리고 모의고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연세대학교 기출이 좀 작년부터 해서 많이 변화하는 기조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없어지고 글밥이 늘어나는 그러한 특징을 반영해서 올해도 모의고사를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했던 아이들 피드백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핫스를 지원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 제가 모의고사 만든 것도 풀어오고 다른 거 과제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제에 대해서 클로바 노트로 녹음을 해서 공유해주면 저희 조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또 수업 시간에는 제가 모든 수업 내용을 녹음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더 앞에 써야 하는지, 이렇게 구조 위주로 피드백을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기 전과 후에 유의미하게 좀 성장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피드백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조교 선생님께서 정말 피드백을 잘 해주시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녹음해서 보낸 것에 대해 정말 상세하게 표현 위주로 봐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수업하는 시간에는 답변의 구조, 그리고 이 학생이 놓친 정답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좀 조교 선생님 피드백은 나중에 추가 과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한다면 더 좋을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뭐 수업 신청이나 아니면 이 수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대치 미래탐구 엔젤스 입시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